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KBL V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는 직전 KCC와의 경기에서 98대 83 승리를 기록했다. 허운이 복귀에 15득점을 기록해 주었고 정성우도 13득점, 베스가 29득점 활약을 펼쳐주었고 문성곤, 한희원이 제 몫을 해주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최근 경기들에서 KT의 3점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다. 다만 하윤기가 상대 외인 방어에 풀 집중하며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KCC를 다시 만나게 된다. KCC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83대 98 패배를 기록했다. 최중용, 송교창이 사이즈 좋은 문성곤, 한희원, 베스 앞에서 활약을 펼쳐주지 못했고 트랜지션 강점도 보여주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또한 이날 최준용의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점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리턴 매치를 펼치는 두 팀이다. 하윤기가 KCC 외인 방어에 풀 집중하며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던 부분이었지만 KCC 최준용, 송교창이 문성곤, 베스, 한희원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더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또한 직전 경기 KCC는 42%의 3점 성공률을 기록했음에도 패배를 기록했는데 기본적으로 3점의 강점이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3점의 힘마저도 보여주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삼성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직전 손호와의 경기에서 86대 67 승리를 기록했다. 이원석의 공백이 있었지만 윤성원이 나름 그 공백을 잘 메워냈고 코번과 레인도 각각 15득점 11리바, 10득점을 기록, 이정현, 신동혁도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내주었다. 국내진들이 제 몫을 해주었던 게 이날 승리의 가장 큰 이유였다. 다만 올 시즌 삼성 국내진들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SK는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86대 68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 정관장의 멀로 아반도가 없었던 만큼 승리는 어렵지 않았다. 원희, 김선영, 오세근이 활약을 펼쳐주었고 오재현, 최원혁, 윌리엄스도 제 몫을 다해주었다. 3점이 좋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나름 제 몫을 다해주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지난 3번의 맞대결 모두 SK가 승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라운드는 SK가 대회, 리그 일정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었는데도 SK가 승리했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삼성 이원석이 결장하는 만큼 안영준이 맹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의 3점이 잘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시즌 3점 성공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삼성의 3점이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직전 옥금과의 경기에서 0대 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 무라드가 8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 서브의 팀 리시브가 흔들렸고 8개의 범실과 함께 첫 세트를 내어주고 말았다. 2세트에는 무려 11개의 범실을 내어주었고 상대 블로킹의 공격이 막히기도 하면서 듀스 접전 끝에 0대2 열시를 기록했다. 3세트 유광우 세터가 선발로 투입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화력은 살지 않았고 결국 셧아웃 패배를 기록했다. 무려 28개의 범실을 내어주었는데 매세트 마지막 실점은 모두 범실이기도 했다. 또한 무라드가 28득점, 공성률 61% 활약을 펼쳐주었지만 그 외 자원 중 두 자릿수 득점자는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부분이다. 한전은 직전 현케와의 리턴 매치에서 0대 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 상대 서브의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이 원활하지 않아 첫 세트를 내어주었다. 2세트 19대 15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상대 허수봉 서브 타임 때 고전하며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고 21대 20 상황에서 또 한 번 서브로 실점하는 등 세트 스코어 0대 2로 밀렸다. 3세트 역시 화력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셧아웃 패배했다.
이날도 그랬고 최근 5경기 평균 리시브 효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이에 타이스, 임성진, 서재덕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4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현재로서 한전이 승리할 방법은 지난 2라운드 맞대결과 같이 블로킹 강점, 화력 강점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항공 일시대 체외인 무라드의 타점이 상당히 좋고 김규민, 조재영의 속공 강점이 뚜렷한 만큼 오늘 한전이 블로킹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최근 한전은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이 원활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오늘 화력 경쟁에서는 항공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대 대전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공은 직전 GS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아포짓으로 나선 타나차와 부키리치의 공격 분배가 상당히 잘 되며 활용 약점을 상쇄시켰고 리시브 강점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또한 전세안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블로킹을 잡아내는 등 제 몫을 다해주었고 배우나 김세빈이 중앙에서 19득점을 합작해줬다는 점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정관장을 만나게 되는데 역시 화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관장은 직전 흥국과의 경기에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 18점에 도달할 때까지 연계의 범실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20점 이후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첫 세트를 내어주었다. 2세트 상대 블로킹의 화력이 막혔고 본인들의 블로킹 강점은 나오지 않아 0대2 열세를 기록. 3세트에서도 상대 블로킹에 고전하며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날 13세트 초반 리드를 잡았음에도 역전을 당하며 세트를 내어준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다만 감기 증상으로 결장한 지하의 공백을 이소영이 14득점, 공성률 46%로 잘 메워냈다는 점, 정호영이 중앙에서 속공 8득점, 오픈 공격 3득점, 블로킹 3득점, 총 14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도공이 직전 경기 타나차를 아포짓으로 기용하면서 리시브 부담을 덜어냈고 부키리치도 결정력을 잘 보여준 바 있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정관장도 직전 경기 이소영이 선발로 나서면서 경쟁력을 잘 보여주었고 이날 감기 증세로 결장했던 지하가 복귀할 예정이기도 해 메가, 지하, 이소영 삼각편대의 힘을 보여줄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우나 김세빈의 중앙 경쟁력이 좋긴 하지만 정관장 정호영, 박은진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꼭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